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구간별로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살짝씩 달랐거든요. 이게 살을 빼다 보면 아무리 식단을 잘 하고 운동을 잘 해도 안 빠지는 시기가 있고, 그런 시기 때마다 살짝 바꿔줘야지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각 구간 때 어떤 식으로 식단을 했고 운동을 했고 정체기를 각 구간마다 어떻게 넘겼는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꼭 저를 따라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 이 정도 몸무게에 이렇게 하면 빠지는구나. 그리고 이 구간쯤 정체기가 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식단을 바꾸면 빠질 수 있겠구나 라고 참고하시고 좀 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됐어요. 일단 첫 번째 구간으로는 지금 다이어트를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시작하려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전 시작할 때가 65kg였는데 원래 이제 58에서 50, 49까지 뺐다가 이제 몇 달 만에 요요 와서 65까지 찐 상황이었어요. 수도 없이 뺐다 쪘다 반복하다가 65kg까지 찌더라고요. 이때 전 폭식증도 있었고 많이 먹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식단을 짜버리면 터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짤 수도 없었어요. 식단을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때 이제 유일하게 지키려고 한 게 무슨 음식을 먹든 야채를 같이 먹는 습관으로 바꾸고 몸을 운동에 익숙한 몸으로 바꾸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전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요가 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 순간 아무리 의지로 살을 빼도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살이 다시 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다른 음식도 잘 먹더라도 야채를 다양하게 해서 모든 끼니에 야채를 곁들여서 먹으려고 했어요. 치킨을 먹어도 뭐 양식을 먹어도 중식을 먹어도 이제 야채랑 항상 같이 먹었거든요. 그 습관을 들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먹는 양이 1이면 야채도 1로 먹는 거예요. 1대1 비율처럼. 일단 전 다른 야채들보다도 양배추를 되게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때쯤 제가 밥솥채로 이제 밥을 먹던 시기였는데 확실히 밥을 많이 먹으니까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양배추를 쪄서 먹으니까 이게 되게 밥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리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래서 전 다른 야채도 먹었지만 매 식단에 양배추를 자주 넣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양배추를 뭐 쪄서 먹든 볶아서 먹든 싸서 먹든 다양하게 해서 먹고, 일단 전 아침에는 커피에 아몬드 우유 넣던지 저지방 우유 넣던지 두유 넣던지 해서 마시고, 이제 양배추 쪄서 그거를 이제 간장에 찍어 먹었고, 이제 점심에는 양배추를 직장에 가져가서 그걸 이제 전자레인지 돌려서 쪄서 그거랑 먹고 싶은 걸 싸서 먹었는데, 이제 반찬은 뭐 치킨이나 소고기 같은 거 소스 넣어서 볶아서 양배추랑 싸서 먹었고, 저녁에는 양배추를 볶던지 끓여서 거기에 다른 야채 뭐 청경채랑 숙주나물이랑 고기랑 먹고 싶은 거 넣고 단호박이나 콩이랑 먹었거든요. 소스는 정말 가리지 않고 썼는데 대신 양을 너무 많이 넣진 않았고, 뭐 일반적으로 10의 소스를 넣어야 하면 5만 딱 넣었어요. 이러면서 밥이 땡기면 양배추에 밥 싸서 먹고 디저트가 땡기면 그냥 먹었어요. 전 디저트를 먹더라도 정말 내가 만족할 만큼 먹더라도 배 터질 만큼은 먹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 시기 때는 제가 끊으려고 하면 반대로 더 집착하게 돼서 이 방법을 선택해서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점점 양배추가 야채가 밥을 대체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밥 생각이 확실히 덜 나게 됐고, 제가 끝까지 다이어트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준 그 습관의 시작이 됐거든요. 이걸 하실 때 나 야채를 많이 먹었으니까 다른 음식을 무조건 줄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드시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야채를 1대1 비율로 먹자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면 정말 자연스럽게 다른 음식 양이 줄고, 아무리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야채로 먹는 칼로리가 훨씬 살도 잘 빠졌던 것 같아요. 이게 진부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야채를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운동도 제가 이때 했는데 그냥 엄청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7km에서 많으면 10km에서 15km까지 일주일에 5번 이상 파워워킹으로 걸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허벅지나 엉덩이에 붙은 지방이 빠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운동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안 걸으면 몸이 간지러울 정도로 정말 습관을 들였었어요. 그리고 운동하니까 운동한 게 아까워서 정말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60kg에서 55kg까지는 제가 이때부터는 식단을 조금 바꿨는데 그 이유가
그 전에 뺐던 방법 그대로 먹으니까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이 예전처럼 너무 안 빠지니까 막 원푸드는 유행하는 다이어트 막 다 해보기도 했는데 사실 3일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빠지긴 하지만 유지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아 그러면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식단을 찾아봐야겠다 해서 이때부터는 양배추를 주식처럼 안 먹고 더 이상 그렇게 먹으면 빠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깨닫고 이제 양상추랑 메스큘린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래서 원래는 양배추를 먹었는데 양배추를 먹지 않고 바로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저지방 우유나 두유나 뭐 코코넛이나 아몬드 우유 넣어서 마셨고요. 점심은 샌드위치나 샐러드 먹었는데 이제 샌드위치 할 때 빵은 제가 통밀빵을 좋아해서 그걸 썼거든요. 솔직히 하얀 빵 먹고 싶으면 그거 먹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통밀빵을 좋아해서 그거를 이제 주로 썼고 샌드위치 안에는 뭐 양상추나 토마토나 계란 그리고 뭐 치킨이나 소고기 아니면 햄 넣고 드레싱은 그냥 허니 머스타드나 뭐 홀스 레디시 소스 써서 먹었는데 사실 소스 뭘 넣든 칼로리 보고 넣진 않았고 듬뿍 뿌리지 않고 적당히 넣었어요. 그리고 주로 샐러드 먹을 때는 이제 만들어서 그냥 집에서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엄청 큰 보울에 양상추랑 메스큘린 진짜 마구마구 넣고 다른 야채 뭐 브로콜리나 적색양파 같은 거 넣고 땡기는 고기 막 넣어서 먹었어요. 샐러드가 너무 저한테 좋았던 이유가 짭짤한 게 먹고 싶으면 샐러드 넣고 짭짤한 소스 넣어서 먹으면 되고 뭐 달달한 게 먹고 싶으면 샐러드 막 넣고 발사믹 소스 쓰면 되고 단 게 먹고 싶거나 짠 게 먹고 싶을 때 해소하기 되게 좋은 음식이었거든요. 소스가 있으니까. 소스 양도 그날 진짜 막 너무 그런 음식이 땡기면 막 많이 넣어 먹고 오늘 좀 소스 덜 넣고 섬섬하게 먹어도 될 것 같으면 진짜 조금 넣어서 먹고 그러니까 제 다이어트의 포인트는 야채는 제한하지 않고 이제 많이 먹더라도 이제 탄수화물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생각한 게 탄수화물이랑 뭐 다른 음식도 이제 계속 점점 줄이고 있는데 야채까지 내가 제한해서 먹으면 진짜 막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지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됐고 살도 잘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폭식하고 싶거나 뭐 음식을 엄청 많이 넣어서 배를 배부르게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야채 먹고 싶은 거 막 보울에 막 다 넣어가지고 먹고 싶은 소스 막 넣어서 막 비벼서 그거 막 먹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샐러드나 양상추랑 국이나 찌개 요리 그리고 고기 종류 먹었는데 이제 샐러드랑 양상추 비율이 6이랑 7이고 그 외에는 3, 4 비율로 해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찌개도 가리지 않고 먹었고 나물 반찬 같은 거나 김치나 깍두기 이런 거 먹고 싶을 만큼 먹었어요. 근데 정말 딱 배가 찼구나 할 만큼 먹었거든요. 이때부터 배부르면 숟가락 놓는 연습을 했어요. 그 전 구간에서는 사실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5kg 정도 빼고 나니까 나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배부르면 숟가락 놓는 것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지금 다 찼다 할 때 딱 숟가락을 놓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탄수화물을 저녁엔 좀 줄이려고 했거든요. 제가 밥을 엄청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밥이 먹고 싶으면 한두 숟가락 먹던지 작은 그릇에 밥 떠와서 먹던지 해도 밥을 메인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야채를 이제 주식처럼 메인으로 두고 많이 먹으려고 했어요. 디저트도 뭐 과자나 초콜릿 케이크 같은 것도 최대한 먹지 않으려고 해서 정 먹고 싶은 한두 입 먹고 찬장 안에 넣어두고 이제 야금야금 조금씩 먹었는데 그래도 진짜 먹고 싶은 날은 사서 그냥 한 조각 먹고 과자도 반 봉지 먹고 막 그랬어요. 저는 끊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음식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눈에 안 보이게 사두지 않고 정 먹고 싶으면 정말 한두 입 먹고 찬장에 넣어놨었어요. 운동은 원래 그 전 구간에서 하던 대로 주 5일 파워워킹 이제 10kg씩 계속 했고 이땐 수영도 이제 1시간씩 가끔 했는데 사실 수영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파워워킹을 했었어요. 55kg에서 50kg는 이제 이때 또 한 번에 정체기를 맞아요. 이제 항상 5, 6kg마다 있었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제가 또 방법을 살짝 바꿔서 공복 시간을 좀 더 길게 늘렸어요. 그러니까 저녁을 6시쯤 먹고 다음날 아침 8시쯤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뜨겁게 해서 차처럼 마시고 우유 들어간 아이스 라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저녁 먹은 게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됐을 때 우유를 마시는 거죠. 이게 초반에는 어려웠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공복이 되게 익숙해졌고 속도 편해지고
배 시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세트되니까 배가 마구마구 고프지 않더라고요. 혹시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주로 주중에는 디카페인 먹었는데, 왜냐면 다이어트 할 때 잠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찍 자야 하니까 아무래도 카페인 먹으면 영향을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전 그래서 디카페인으로 이제 커피를 이때는 마셨습니다. 식단은 이때부터는 주식을 아예 야채로 바꿨어요. 점심에는 그래서 샐러드를 먹었는데 그냥 먹고 싶은 야채들 다 넣어서 먹었거든요. 뭐 양상추, 브로콜리, 옥수수, 오이, 피망 뭐 이런 거 넣고, 단백질은 햄 넣거나 닭이나 소고기 기름에 그냥 살짝 볶아서 그날 땡기는 대로 넣어 먹었어요. 그리고 드레싱 종류도 안 가렸는데 많이 뿌리지 않고 종류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거 그날 먹고 싶은 거 넣어서 뿌려 먹었거든요. 전 샐러드에 후추를 많이 뿌렸어요. 후추가 들어가니까 드레싱이 많이 없어도 샐러드가 간이 딱 되더라고요. 후추가 살짝 맵잖아요. 그래서 자극도 되고 간도 배이니까 전 진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드레싱 많이 없어도. 그리고 저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샐러드 먹을 때 강박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이어트 할 때 샐러드 칼로리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드레싱 어떤 건 살찌니까 넣지 말아야지, 고기도 넣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강박만 생기고 저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결국 폭식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샐러드 먹을 때는 어차피 야채 먹는 거 내가 먹고 싶은 야채 넣고 고기도 너무 많지 않은 선에서 내가 지금 먹고 싶은 만큼 먹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샐러드를 먹었거든요. 가끔 단 게 먹고 싶으면 과일 스무디를 점심에 이제 마셨어요. 여기서 제가 또 한 거는 아침, 점심 중간이랑 점심, 저녁 중간에 배가 고픈 날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잘 식단을 유지를 하다가도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일주일치, 뭐 6개월치, 1년치 식단을 다 짜놔도 변수가 생기고 환경 때문에 자극되는 식욕은 환경을 내가 바꿀 수도 없고 내 호르몬도 내가 예측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 음식이랑 대체품을 마련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중간에 배가 너무 고프거나 막 너무 먹고 싶으면 프로틴 쿠키를 먹거나 삶은 달걀을 먹거나 과일을 먹었어요. 전 이제 주로 사과나 바나나를 먹었는데 이제 먹을 때도 반만 딱 먹으려고 했고 더 먹고 싶으면 먹더라도 정말 내가 먹고 싶거나 내 몸이 필요로 해서 먹는 건지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 건지 생각해 본 뒤에 먹었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먹고 싶은 과자나 빵이나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못 참겠으면 그냥 사서 한두 입 먹고 냉장고 넣어두고, 나를 너무 박스 안에 넣어두지 않고 가두지 않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난 항상 먹을 수 있다 이 마인드로 했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다이어트를 이제 잘 유지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막 터지면 쪼이기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미리 해소를 하려고 했었어요. 저녁은 60kg에서 55kg 뺄 때랑 비슷했는데 이제 저의 주식은 양상추랑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 그리고 국물 요리, 그리고 단백질, 이제 고기 같은 거. 고기는 이제 보통 에어프라이 하거나 그냥 삶아서 먹었고 그냥 그날 땡기는 거 먹었어요. 어떤 날은 뭐 치킨이 땡기고 어떤 날은 소고기가 땡기고 어떤 날은 돼지고기가 땡기고 생선이 땡기니까 그때그때 땡기면서 먹고 싶은 거 먹었거든요. 브로콜리랑 컬리플라워를 먹은 이유는 이게 있으니까 먹을 때 되게 밥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이만한 그릇에다가 가득 차게 해서 먹을 때도 있고, 무슨 야채를 먹든 야채 양은 너무 제한을 하지 말자 해서 먹고 싶은 만큼 먹었어요. 그리고 뭐 국물 먹을 때 이제 국물을 살짝 희석해서 먹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으니까 배도 더 잘 차고 배가 따뜻해지니까 포만감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리고 먹다 보면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혀가 그 간이 익숙해진다고 해야 되나? 저는 사실 염분보다도 포만감을 위해서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뭐 김치나 깍두기나 뭐 다른 나물 요리도 있으면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밥이 땡기면 저는 밥도 먹었는데 작은 그릇에 떠서 먹고 대신 다른 야채들을 미리 많이 먹은 뒤에 정말 밥이 먹고 싶은 날에만 먹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다른 건 내가 덜 먹어도 야채는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니까 못 먹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없으니까 다이어트 할 때 마음도 편했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존재한다는 게 심리적으로도 좀 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운동은요, 이 몸무게가 제가 딱 지금 하는 일을 시작한 뒤라서 사실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움직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운동까지 하고 오면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폭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식단에라도 집중해보자 해서 식단만 계속 했어요. 이게 살이 찌실까봐 걱정했을 수도 있는데 초반에 한 달 정도 살 빠지는 게 살짝 더디긴 했는데 근데 다시 몸이 이제 루틴에 습관되다 보니까 또 잘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운동을 계속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계속 운동을 하시면서 빼시면 너무 좋지만 이제 저처럼 움직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에너지가 집에 왔을 때 남아있지 않은 분들은 굳이 몸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운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식단에만 초점을 맞춰도 충분히 빠졌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다이어트를 하실 때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잖아요. 지금 빨리 뭐 10kg 빼야 될 것 같고 지금 빨리 20kg 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빨리 빼고 싶은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게 보면 안 되지만 이 기간을 그렇게 단기간에 빼고 싶은 마음이 저는 오히려 더 다이어트에 독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빨리빨리 사실 살이 안 빠질 때가 있고 빨리빨리 안 빠질 수도 있어요. 특히 정체기 겪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음식을 정말 확 줄여도 안 빠질 때가 있거든요. 진짜 줄인 만큼 절대 안 빠지고 뭐 0.5kg 빠지고 이렇게 빠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는 더 먹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을 좀 널널히 잡으시는 거를 저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고 싶다면 그리고 이게 계획대로 사실 되면 너무 좋지만 안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되던 그 순간 스트레스를 안 받고 내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꾸준히 유지를 하려면 단기간에 빼려는 그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꾸준히 이 습관을 내 몸에 습득시키면서 너무 타이트하게 단기간으로 보지 않으시고 좀 널널히 보시기를 저는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구간인데요. 이제 50kg에서 44kg까지는 이제 이때부터는 살을 빼는 게 정말 더뎠어요. 그리고 이 몸무게에서 빼보신 분들은 아니면 감량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전이랑 똑같은 인풋을 넣어도 아웃풋이 정말 조금 나오는 느낌? 진짜 1kg 1kg 안 빠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마의 구간이라고 할 정도로 빼는 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감량할 때 몸무게를 저는 이때 일부러 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강박만 생기고 이때까지 쌓아온 습관이랑 패턴 잘 유지할 거 스트레스 받아서 저는 더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졌는데 이 여유 가지는 게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하지만 특히 이 몸무게에서 뺄 때는 더더욱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촉박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 빼는 기간을 조금만 더 길게 생각하고 어차피 습관을 바꾸는 다이어트니까 이 습관만 내 몸에 배어서 빠지더라도 다시 찌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도 아침, 점심, 저녁을 55에서 50kg 뺄 때랑 되게 비슷했는데 이제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면서 아침에 똑같이 블랙커피, 아이스라떼 마시고 점심에는 제가 원래 55에서 50kg까지는 샐러드를 먹었는데 이 몸무게에서는 제가 스무디로 바꿨어요. 항상 정체기 때마다 식단을 약간씩 바꿔줬거든요. 정체기 때는 식단이 바뀌어야지 다시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아무리 칼로리나 성분이 비슷해도 제 경험으로는 식단을 바꾸는 게 정말 도움이 됐었어요. 스무디에는 베리 종류, 저지방 우유, 스테비아, 요거트 넣고 갈아서 이제 500ml 정도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정말 꽉 채워서 먹었는데 이게 진짜 배도 포만감 있게 채워지고 사실 진짜 너무 맛있고 스테비아 넣어서 달달해지니까 단 거 먹고 싶은 욕구도 너무 잘 채워졌었어요. 저녁 식단도 55에서 50kg 뺄 때랑 동일하게 양상추랑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랑 국물 요리 그리고 단백질 이렇게 먹었습니다. 국물 요리도 사실 가리지 않고 그냥 두부 많이 넣은 국이나 찌개나 이런 거 그냥 땡기는 거 먹었거든요. 사실 그전 구간에 비해서 크게 바꾼 게 스무디밖에 없지만 섭취량이나 칼로리를 많이 줄이지 않고 이 식단을 잘 유지만 해도 약간 더딜 뿐이지 살이 빠지더라고요. 대신 2그릇을 먹더라도 제 그릇에 좀 뜨거운 물을 더 넣어서 국물 양을 많게 해서 먹었어요. 공복에 따뜻한 물을 이제 정말 많이 마시는 이제 습관을 들였고 정말 틈틈이 많이 마셨거든요. 이제 거의 회사에서는 한두 시간마다 350ml짜리 채워가지고 미지근하게 해서 물을 정말 자주 마셨어요. 차가운 물보다 저는 따뜻한 물이 좀 공복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따뜻한 물을 아침에 특히 마시니까 이제 변비도 되게 많이 해결이 됐고 그리고 스무디를 또 마시잖아요. 점심에 따뜻한 물이랑 스무디를 정말 꾸준히 이거를 잘 유지만 해도 변비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전 다이어트 할 때. 이 몸무게에서 뺄 때 또 하나 추가한 거는 제가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 하루 좀 길게 공복 시간을 가져줬어요. 그러니까 아침은 똑같이 디카페인 커피 마시고 점심에는 그냥 저지방 우유 뭐 350ml 정도 마셨는데 이제 핫초코 마시던지 뭐 아이스라떼 마시던지 모카 마시던지 어쨌든 먹고 싶은 음료수 한 잔 딱 마셨어요.
저는 이제 주말 말고 이제 평일에 했는데 금요일 날 주로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일 마지막 날이라서 좀 신나기도 하고 없던 힘이 이제 막 생기고 그리고 다음날 주말이니까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몸에 약간 좀 충격을 주기 위해서였는데 그런 자극을 가끔 줘야지 살이 확확 빠지더라고요. 촉진되고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가끔 하루 금식 추천하시던데 전 하루 금식은 못했고 그냥 중간에 뭐 마셔주고 이제 18시간 정도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대체품만 먹고 웬만하면 디저트를 거의 안 먹었어요. 이제 보통 디저트 먹고 싶은 이유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전 디저트를 먹는 이유가 보통 단 게 먹고 싶거나 뭐 짠 게 먹고 싶을 때였거든요. 자극적인 게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 식감이랑 진짜 저는 단 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코코아 가루 녹여서 예전에는 막 설탕 왕창 넣어서 숟가락으로 막 퍼먹은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은 단 게 너무 먹고 싶다 하면 저는 고구마를 너무 좋아해서 고구마 라떼 가루나 뭐 초콜릿 가루나 녹차 가루나 아무튼 먹고 싶은 가루 넣고 스테비아 많이 넣어가지고 저지방 우유 넣고 해서 마시면 해소가 많이 됐거든요. 아니면 뭐 짠 게 먹고 싶다 하면 진짜 짠 치즈 슬라이스 한 조각이랑 저탄수 맥주 마시고 그랬었어요. 바삭한 게 먹고 싶으면 김 과자나 그냥 일반 김 먹고 그리고 엄청나게 자극적인 게 먹고 싶다 하면 저녁에 단백질 먹을 때 고춧가루 많이 뿌려서 청양고추 살짝 넣어 먹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진짜 이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정말 케이크 한 판을 다 먹는 게 저는 진짜 흔한 일이었는데 이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다이어트 할 때 케이크 생각이 진짜 확실히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 맛이 좀 해소가 되니까 이렇게 대체품을 만들어 놓으면 진짜 고칼로리 음식 생각이 덜 났고 다이어트 할 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정말 이 음식 아니면 지금 안 되겠다, 안 먹으면 나 지금 잠도 못 잘 것 같고 진짜 미친 듯이 먹고 싶다 하면 한 입 두 입 이렇게 딱 먹고 바로 냉장고 넣어두고 그랬었거든요. 제 다이어트의 포인트는 이 음식을 끊어야 된다가 아니라 안 먹는 거다, 내가 선택해서 안 먹는 거다, 나는 다이어트 할 거고 이때까지 내 몸에 지방으로 쌓여있는 음식들을 하나씩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끊는 거랑 안 먹는 거랑 인식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 음식을 끊으려고 하면 그 음식밖에 생각이 안 나고 되게 집착하게 되는데 내가 선택해서 안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집착을 덜 하고 그냥 다음날 먹으면 되지, 다음에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그 음식이 미친 듯이 땡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이 몸무게에서 빼시는 분들은 막 너무 안 빠지니까 칼로리에 더 집착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특히 이 기간 때는 칼로리 계산을 진짜 하지 않았어요. 제가 느낀 게 계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을 먹되 음식의 식감이랑 맛을 충분히 느끼면서 딱 배부를 때 숟가락 놓는 거, 그 연습을 하는 게 저는 강박도 안 생기고 오히려 내 위가 지금 얼마나 배가 부른지 그거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솔직히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어딜 가든지 칼로리 계산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아직도 대략 정도는 이 정도 칼로리를 내가 오늘 먹었네 이렇게까지는 제가 딱 아는데 막 일일이 칼로리 다 따지면서 뭐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거는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엄청 높기 때문에 이 음식은 내가 평생 금지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배가 부르면 딱 숟가락을 놓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번 다이어트 할 때는 치팅데이를 따로 계산해두지 않았거든요. 따로 만들어두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치팅데이를 하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날 엄청 빡세게 잘 하더라도 치팅데이 때 진짜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아침에 치팅데이라는 생각으로 확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미친 듯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안 좋다는 걸 알았고 그냥 차라리 좀 더 먹고 싶은 거 한 끼 느슨하게 좀 먹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주말에는 느슨하게 이제 먹는 편이었는데 그거를 치팅데이라고 단정을 짓진 않았고 주중보다는 좀 느슨하게 먹지만 그렇다고 긴장을 놓지 않는 선에서 저는 이제 계속 먹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잠자는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야행성인데 잠을 안 자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피곤하니까. 그 피곤함을 내가 이제 몸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이 먹고 싶어지고 식욕이 더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더 잘 자니까 몸이 덜 피곤해지고 좀 음식을 참을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잠자는 시간을 정말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무조건 10시에 누워서 스마트폰 안 보고 항상 8시간씩 자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